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규 매니저님, 와 진짜 이번 한 주 너무 고된 한 주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뭐 월요일에 있다 금요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월, 목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목금 연달아 빵빵 이렇게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요. 변동성도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부분이 4월 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 5시에 나오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관세가 되게 상호 관세가 되게 강하게 나올 것이다. 아니다. 그래도 트럼프의 전략상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약간은 이제 그런 협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이런 것들에 설왕설래했었는데 3일 날 오후 5시, 그 새벽 5시에 나온 결과 보니까 좀 너무 강했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매기는 그러한 관세가 좀 강했었고 그런 부분을 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많은 아시아 증시에도 되게 많이 그런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또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니네가 그래? 그럼 우리는 4월 10일부터 너희한테 관세를 더 세게 매길 거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국 내에서도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뭐랄까 공장이 그 동남아시 쪽에 좀 이렇게 몰려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관세가 매겨지니까 자국 브랜드의 자국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환자가 수술이 끝났고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연 누가 정해놓은 환자이고 누가 정해놓은 회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게 정확하다. 나는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좀 나왔고 관세 영향이 지금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많은 그 시장 투자자들이 한 곱이 넘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발표 전에 와 관세 이야기 막 나와가지고 발표되면 그래도 뭔가 좀 될까 생각했는데 전이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뚜껑 열어봤을 때 기대감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뚜껑을 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기대감보다는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회피됐던 자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 자금이 거의 5조 정도 가까이 돼요. 그 현물에서 5조 정도 가까이 되는 자금이 그런 관세 영향에 회피하려고 나왔던 자금과 또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에 공매도도 재개됐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자금도 나갔고 가장 큰 한나의 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그 이벤트이자 이슈인 탄핵 선고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 이제 다 해결됐고 한 곱이 넘어갔다라는 좀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정치적 국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증시가 올라가나 주가가 올라가려면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빠져나간 자금이 월요일 날 과연 쇼커버링 돼서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 시장 막판에 보면 약간의 쇼커버링 되면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월요일 날부터 쇼커버링 돼서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 다음 주는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보복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 전쟁 같은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게 장 초반에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장 막판에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전일 미장의 하락이 거의 2020년도 코로나 때 하락한 것처럼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하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주는지가 또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얼마나 미국장이 빠르게 회복해 주고 그러한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가져가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쇼커버링 자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항상 트럼프가 하듯이
세게 한 방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그리고 트럼프는 이 한 방을 점차 이제 줄이거든요. 뒤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멘트가 다음 주에 나올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게 눈에 띄면 우리가 시장에 좀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강윤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다음 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좋았는데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000-4919 저희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거기에 더 주요한 종목 들어봐야겠죠. 종목 듣기 전에 먼저 이제 조선희 매니저의 지난달 포트 안에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클래시스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클래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용기기 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이 클래시스를 제가 들고 나왔던 주요 키포인트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뭡니까? M&A 이슈죠. 그렇죠. 초에 이제 그때 2월 26일 정도쯤에 이제 갑자기 주가 급등 나왔던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M&A가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그때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외에도 클래시스를 인수하고 싶은 전 세계 메이저 자산운용사 한 2군데에서 벌써 이미 입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레터를 보내서 보통 이제 레터를 보냈다는 거는 인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먼저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보냈던 건데 레터를 이미 보냈고요.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모집이 한 3조 정도 값어치가 되는데 그 정도 내에서 주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가총액도 한 3조 9천억인데 사실 지금 클래시스를 60%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요거 60%를 팔려고 그러는데 3조에 판다고 그러니까 거의 한 인센티브가 40% 이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슈가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2월달 급등 이후에 횡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만간 발표가 된다면 주가 아주 강하게 치솟아서 2월 26일 날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자, 이제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략주는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바로 사야 되는 종목인 건데 조선희 매니저님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AS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진단 드렸었는데 그때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많이 빠졌습니다.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대명사 중에 하나죠. 바로 JYP입니다. 네. 자, 동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2월 20일까지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로 부각될 만큼 엄청나게 급등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엄청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사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1사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YOY로 전년 대비 한 21% 매출이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42%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무려 194억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는 가이던스를 이거보다 상당히 위로 좀 잡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신규 아티스트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IP라고 그래갖고 이제 보통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 기업 그룹이 스트레이키즈인데 스트레이키즈의 인세가 많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많이 또 진출이 됐고요. 지금 현재 JYP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더 딴딴한데 여기에 대한 지출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1사분기 때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JYP 같은 경우는 신규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셀럽들 또는 가수들이 그룹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원래 3월 달로 예정돼 있던 중국의 이 엔터 관계자들이 지금 4월 달에 내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한령 해저 이슈와 함께 관련돼서 중국에서도 지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2, 4분기 때는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과대 낙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도 주가 지금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3개 내지 5개 정도 조그마한 일봉이 횡보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해서 한 5번 내지 10번 이상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또 떨어졌죠. 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폭락이 온 상태에서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시면 그때 그때 이제 75,000원대 그때 AS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5일 동안 횡보했다가 또 떨어졌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보고 있다가 네. 거의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드디어 매수할 기회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를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저희가 8만 원 제시해드리고 네.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일단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5만 원입니다. 확실히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궁금해하시고 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자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영균 매니저의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